빡스들 안녕. 여러분들 드라마 자주 보세요? 저는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우영우도 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충 눈대중으로 251도 봤는데 251 본 사람들은 다들 알죠? 진짜 상상하기 싫은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라는 대사로 진짜 하차각을 넘은 시청자 인생 하지각을 보여줬던 열불 엔딩이 기억나고, 초반에는 코믹한 요소가 섞인 자폐 변호사의 법정 성장물 같았던 우영우도 후반 갈수록 갑자기 법정씬에 감정을 섞으며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물인데도 관전 포인트가 이제는 법정씬이 아닌 러브라인 요소로 가득 찬 느낌입니다. 참 지 맘대로 변호하는데 월급 받는다 생각하니 곤모술수가 이해되는 것 같네요. 그립습니다. 현관문 아니 회전문. 그러니 오늘은 앞서 말한 작품들처럼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결말부를 보여줬던 애니메이션 속 엔딩에 대해 시비를 보겠습니다. 경고! 오늘은 스포일러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예요. 빡스리 과거 학창시절 봤던 만화들은 어땠어요?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 대부분 봤던 만화들은 악을 멸하는 권성징악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만화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데스노트나 GTO 같은 성인을 타겟으로 한 만화도 있었고 나나 같은 보는 이들 정신 피폐해지게 만들지만 너무 재밌어서 끊기 힘든 작품들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앞서 말한 플롯을 타고 가던 게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런 만화들 공통점이 해피엔딩. 마리오가 납치플레이 쌉고수 피치를 구한다는 해피엔딩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여전히 자주 쓰이지만 인생사 언제나 그런 달달한 것만 먹을 순 없죠. 왜냐면 이빨 썩어요. 그러니 오늘은 이빨 썩는 달달구리한 엔딩 사이에서 덩신 브레이킹 쌉 가능한 충격적인 그 당시 엔딩에 대해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애니메이션은 디지몬 테이머즈입니다. 디지몬 테이머즈는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디지몬 자체가 당시 티격태격했던 포켓몬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어두운 작품이었지만 그건 끽해봐야 G10 교육, 구몬학습으로 타락하는 스컬그레이몬과 떡밥만 나온 파워 디지몬의 어둠의 바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용이 활기찬 아이들의 서바이벌 생존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어 내용 자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데요. 허나 테이머즈부터는 테일이 이야기인 어드벤처 시리즈와는 연관이 없고 스토리 자체도 초반에는 배틀로얄 같은 모습에 지포라이터 성애자를 필두로 한 어둠의 떡잎 마을 방법내 친구들로 무겁게 시작하고 중반부인 디지몬 세계도 뭔가 황폐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암울함 최고치를 찍는 곳은 후반부에 렛도죽 이거 또 죽어? 사태가 벌어지고 억장 와르르 쾅쾅 멘션 되어버린 노란색 강아지 보카술 친구, 줄여서 노지구. 노지구는 멘탈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 노지구에 부서진 억장 와르르 쾅쾅 멘션 속으로 하데스라는 삭제 프로그램이 이사오고 가정환경 플러스 친구의 죽음으로 우울증 말기 환자가 된 노지구의 정신 상태를 보고 하데스는 인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거즘 울트론급 마인드로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게 디지몬 테이머즈 후반부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엔딩부로 갈수록 보여주는 기괴한 극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듯 테이머즈는 이전 시리즈의 시청자들이 성장한 걸 감안해서 좀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후반부는 디지몬 역사상 최고로 그로테스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게 하데스라는 프로그램이 실체화한 모습은 핏빛 붉은 촉수로 이루어진 개생명체에 기준적인 노지구라 이렇게 생긴 입만 산 놈에게서 여자 초등학생인 노지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노지구한테 처음 들러붙고 나온 모습은 퍼스널 컬러가 웜톤에서 쿨톤으로 바뀐 수준이 아니라 저체온증 와서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짓인 시청자들 정신상태 피폐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이런 장면이 TV에서 방영됐어요. 하지만 일단 적인이 결국에는 하데스를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의 이별식으로 마무리되는 씁쓸한 엔딩까지, 진짜 이런 갑작스런 분위기 반전으로 결국에는 시청자들 멘탈 탈탈 털었던 디지몬 테이머즈. 이런 후반부 반전 분위기 요소로 봤을 때는 자바워크나 레전드 전쟁, 엄마의 테라스탈까지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별을 했던 용의 전설 레전드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기 힘든 어두운 모습에 이별까지 했던 그 시절 애니메이션. 하지만 이별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건 주인공의 죽음이죠. 과거 우리가 봤던 애니메이션들은 어린 시절 순수하던 시절 본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만화를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인공의 이입이 최고조인 결말부에서 주인공이 죽었던 엔딩이 있죠. 그건 리리카 SOS입니다. 리리카 SOS는 악을 물리치는 마법소녀물로 여러가지 컨셉이 있는 마법소녀물 중에서도 간호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마법소녀물입니다. 그래서 최후반 적은 다크조코와 검은 백신이라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리리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대학과정도 안 밟아 간호조무사 될 아새끼가 간호사로 불법 아니 변신하며 사람들에게 불법 시술을 하고 악당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며 짬을 먹었던 34화쯤 리리카의 마법소녀로서 동기를 주었던 카노이 나타나 넌 11살 생일에 죽어 이 지랄을 하며 행복한 간호사는 이 세상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지 리리카의 멘탈을 부셔버리며 간호학과는 오지마세요를 실천합니다. 어쨌든 카논이 멘탈을 뚜드럽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유는 지들끼리 새끼치는 과제야 4년 동안 1000시간을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살인적인 스케줄이 너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리리카는 선대 간호천사의 환생이고 생명의 꽃은 리리카의 생명에 봉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리카의 희생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데 차라리 간호학과를 그만큼 힘든 운명이 앞에 펼쳐져 있는 11살 소녀. 당연하게도 소녀는 죽기 싫다고 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죠. 헌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리리카는 11살에 간호천사가 된
것도 그 어떠한 거창한 이유도 아닌 그저 카논이 잘생겨서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11살 소녀는 슬퍼하지만 세상은 지금 검은 백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록 간호사가 현실에서는 한가하다고 말하면 응급 터지고 일하는 중 후배한테 얻어먹으면 응급 터지는 징크스가 있고 별 같지도 않은 이유로 선배들한테 까이고 3교대 뺑뺑이로 몸은 힘들고 인계 준비하느라 일할 시간도 없고 환자들은 아가씨 언니 이지랄하지만 알겠어 안 갈게 알았으니까 그만해. 리리카는 깨닫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걸.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검은 백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리리카는 마지막이 될 11살 생일 파티를 하고 소꿉친구 썸남의 만류에도 마지막 결전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지구대표 간호부장님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리리카. 결국에는 리리카의 희생으로 검은 백신은 사라지며 극은 마무리됩니다. 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 오피셜로 리리카는 살아있습니다. 리리카가 죽은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이거 아니었나? 소리가 나오는 만델라 효과도 뭣도 아니라 연출이 짜쳐서 그래요. 34화부터 35화 지구대표 간호부장님 나올 때까지 리리카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애니 역사상 제일 불쌍하고 슬픈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소꿉친구 썸남도 죽지마 너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오열하는데 마지막 엔딩쯤에 웬 꽃밭에서 리리카가 나 살아있어? 한마디 하고 애니는 진짜 끝나요. 이렇게 살아있다고 30초 말해요. 거기에 이걸 보던 시청자들 어떡해 리리카 죽는데 이러면서 TV 하면 이렇게 보였을 텐데 리리카 살아있는 그런 게 보였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이 짜쳐서 그렇지 결국에는 감독 오피셜로 짜라란 마법소녀가 죽을 리가 없죠의 정석을 보여줬던 리리카 SOS. 하지만 마법소녀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 작품 하면 생각나시는 거 다들 있으시죠? 그건 요술공주 민키. 민키는 80년대 방영한 변신 마법소녀물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벌쳤던 애니메이션으로 설정 자체가 차차마냥 성장한 모습의 변신 모습도 등장하고 합체 로봇 같은 남자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도 있어 당시 남자아이들도 즐겨 시청하던 국민만화 느낌인데요. 근데 그런 국민만화였지만 지금은 82년도 방영이란 걸 말해주듯 이제는 올드를 넘어 틀딱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만화로 요즘 애들은 끼케야 응팔에서 진주의 원픽 애니메이션 정도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애니가 유명한 이유는 충격적인 엔딩 때문도 있는데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민키의 엔딩은 고난이급 로드킬 엔딩입니다. 거기 연출도 진짜 애들 만화에서 이렇게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게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랬던 게 왕구 회사에서 판매 부진으로 스폰을 끊어버려 제작진들이 빡쳐서 아이들의 동심이 밥 먹여주냐? 진행시켜 해버려 이렇게 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민키를 죽여버린 트럭은 장난감을 실은 장난감 트럭으로 거기 실려있는 장난감이 스폰을 끊어버린 왕구 회사 측 장난감이라는 건 다 개구라고 도시개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실제로 왕구 회사와 갈등이 있었지만 후에는 다시 스폰이 들어왔고 결정적으로 민키 총화수는 63화인데 트럭에 치인 시는 46화입니다. 즉 민키가 죽고 17화 정도를 더 진행했어요. 이렇게 17화가 진행된 이유는 민키의 로드킬 엔딩이라고 알려진 장면은 실제 장면이지만 후반부 민키를 지구인의 아이로 환생시키기 위한 설정입니다. 에일리언 베이비였던 민키는 그렇게 지구인의 아이로 환생해 꿈속에서 적들과 싸우는 게 로드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만화에서 보기 힘든 개빡센 설정인 죽음과 인터넷에서도 이게 엔딩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엔딩이라고 소개해서 왕구회사 측과의 트러블로 만들어진 동심파괴 엔딩이라는 설정은 어찌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이 영상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환생에 부활에 불교와 기독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 마법소녀. 근데 이 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되게 알고 보면 해피엔딩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건 진짜 꿈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은 어두움 끝판왕 배드엔딩의 만화 크루노 크루세이드입니다. 크루노 크루세이드는 동명의 원작 만화를 배경으로 하는 만화로 연재 당시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소년점프 같은 대형 만화 잡지가 아닌 월간 드래곤 에이지라는 뭔 처음 들어보는 잡지사에서 연재를 해서 그렇게 인기몰이는 못했지만 알 사람들은 알죠. 이거 개띵작이라는 거. 대충 작품의 줄거리는 막달라 수도회의 일원인 수녀 로젯 크리스토퍼와 악마인 크루노가 팀을 맺어 헐리 fuck you를 보여줬던 콘스탄티처럼 악마들에게 편된 스틱스강 여행권을 주고 로젯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엑소시즘물입니다. 지금 봐도 이런 설정 자체가 잘 안 보이는 장르인데 거기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악마들은 지들끼리 편나눠서 쌈박질도 하는 대립설정도 있어 그때 당시나 지금보나 독특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총 쏘는 수녀님으로 간지까지 있고 그게 분위기도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느와르물 느낌도 물씬 나서 콘스탄틴 같은 엑소시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만 타면 지금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개쌉 꿀잼 애니메이션입니다. 헌데 그런 꿀잼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애니의 엔딩은 정말 배드 엔딩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작품의 최종 보스는 아이온, 원작에서는 크루노와 친형제로 나오고 인간적인 면도 보여주지만 애니에서는 끝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로제트를 타락시켜 잔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니 버전만 보면 악한 변태, 빌런, 오수, 닭살 커플 등 웬만한 나쁜 거 다 가져다 붙여도 어울리는 저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악당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놈 때문에 이 애니는 시청자를 정신 피폐해지게 만드는 엔딩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에서는 크로노가 아이온을 잡기 위해 로제트를 남겨두고 떠났지만 로제트는 이미 몸에서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몇 년 동안 죽기 싫다며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 8년 만에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만났는지 크로노에게 안기며 원작은 마무리됩니다. 허나 애니에서는 진짜 뺑에 칠 거 다 치며 겨우겨우 아이온을 무찔렀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둘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죽기 싫다며 작은 소년을 말해보지만 결국에는 손을 포개 웃고 있는 모습으로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모습을 시간이 지난 뒤 친구들이 발견하는 걸로 로제트와 크로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허나 시간이 60년 정도 지난 1980년대 세상은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을 겪고 그런 와중 증오 같은 악한 감정을 먹고 아이온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로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이런 꿈도 희망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배드엔딩, 거기에 캐릭터들도 설정이 바뀜에 따라 원작과 최후도 다른데요. 일단 로제트, 크로노 포함 애니의 주연급 캐릭터 대부분이 죽었고 로제트의 동생은 원작처럼 구하긴 했지만 유아태행이 온 모습으로 자폐기질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참 그 자체를 보여줘서 그런지 애니 버전의 엔딩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 배드엔딩에 대해 시비를 봤는데요. 앞서 말한 이 애니 말고도 데블파이트 같은 현실에서의 실수로 만들어진 배드엔딩을 말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문 닫을 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